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로 꾸며드리는데요. 자, 그 주인공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민생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토익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뭐 김종배 선생님은 봤나요? 저 때는 토익이 거의 토플. 아, 이제는 토플도 있고 예, 뭐 요즘 예. 뭐 탭스도 있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 영어 테스트 시장의 80~90%는 지금 토익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200만 명이 넘게 보니까 예. 사실상 그 국민 경제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네네. 이게 토익이 원래 요금이 응시료가 42,000원이나 돼서 예. 그 자체로도 물가 인상률보다 많이 뛰어서 온성을 샀어요. 그 얘기가 많이 예. 나왔었죠. 근데 갑자기 5월 29일 날부터 치러지는 토익 이름이 신토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새로운 그래요? 토익이라는 것인데 예. 10년 만에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음흠. 근데 뭐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지고 지문이 좀 달라지고 뭐 2인 대화인데 요즘에 SNS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뭐 3인 대화 유형이 추가되고 네.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한 건 좋은데 요금이 또 뛰었습니다. 예, 2,500원이나 또 올렸어요.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또 올렸는데 또 네. 이제 44,500원이나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토익이 아니라 매울 신 네. 아주 맵고 고통스러운 신토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굉장히 민생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500원을 더 올린 이유 설명이 있었습니까? 설명은 있었어요. 뭐 물가 인상률도 좀 반영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뭐 문제 유형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건데, 예. 사실 이미 42,000원도 거품이란 게 많은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들의 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문제 은행에서 꽃감처럼 빼다 쓰는 건데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더 올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지문을 좀 추가하고 문제 유형이 약간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또 네. 2,500원이 결코 작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 이런 분들 보니까 여기 토익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계속 보더라고요. 1년에 최소 두 번 보는 거로 조사도 되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직장이나 또는 공기업에서 이렇게 취업 준비생 뽑을 때 토익을 최소 90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예. 진짜요? 예. 에이, 일단 토익이 예. 만점은 990점입니다. 네. 예, 이것은 뭐 신토익에서도 변함이 없는데요. 900점은 넘어야 취업 안정권이다라는 게 취업 준비생들의 이제 정설인데, 근데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요 만점짜리 20명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900점 그게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래서 응시를 할 때 응시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 몇 개월 이내의 점수 맞습니다. 이런 걸 요구를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유효기간도 있고 예. 거기에 최소 900점 이상은 돼야지 안심권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가 점수를 방금 더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싶겠죠. 모 회사에서 만점짜리가 20명이 떨어진 일도 발생했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는 겁니다. 점수를 900점 이상, 920점. 예. 그다음에 어느 대기업은 920점 이상만 뽑는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것도 불안하니까 990점까지 맞추니까 토익을 한 1년에 한 20번 봅니다. 2015년도 한 20번 봤거든요. 20번요? 예, 20번 보는 거 한 달에 한두 번씩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계속 돈을 내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재 비용도 비싸죠. 거기에 네. 44,500원으로 올랐죠. 네. 이런 이제 부담이 있는데 예.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신토익이잖아요. 네. 새로울 신자 매울 신 요금도 올랐는데 처음으로 다시 보니까 체감 난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시험 그 예. 유형이 조금 바뀌었다고 예, 좀 유형이 말씀하시는데 바뀌었으니까 그럼 성적이 떨어질 거고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죠. 그럼 또 그러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악순환. 예. 이 토익이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는데 영어 회화만 잘하면 영어가 꼭 필요한 직장에서 영어 회화만 테스트하면 될 거 가지고 네. 영어를 쓰지도 않는 직장에서까지 전부 다 토익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마치 영어를 강요하는 거죠. 예. 무슨 영어 4대주도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자 시험이 어려워졌는데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면요. 예. 10년 만에 개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YBM이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토익 시험이 310회째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응시생들의 평균 성적이 631.68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봤던 시험의 그때 평균 성적 그러니까 신토익 전에
토익은 마지막 토익은 평균 성적이 688.48점이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신토익은 631.68이니까 50점 이상 떨어졌네. 57점 가까이가 떨어졌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또 EBS 랭이라는 데에서 네. 한 200명 가까이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70% 가까이가 신토익이 매우 어려워졌다. 네. 문제 유형도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다. 예.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워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 시험을 또 보게 만드는 작전을 핀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지금 제기되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저는 안진걸 차장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그럼 예. 토익 학원들 많잖아요. 예, 많죠. 토익 학원의 수강률도 오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궁금증이 생기는데 예.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 안 하셨죠? 아직 거기까지 조사 못했는데 조사해 오겠습니다. 저희가 뭐 종로에 토익 학원들 많아가지고 그 앞에서 저희가 토익 응시로 낮춰라, 환불 규정 고쳐라라고 뭐 캠페인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수강료도 아마 서서히 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재 비용이 오르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토익으로 당장 되면. 교재가 바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토익 응시해보는 분들한테도 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지난 3월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해보니까요. 네. 토익 성적 받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는 교재 구입 비용이 34%로 더 많이 든대요. 예. 시험 응시로는 25.4%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특히 이제 토익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혹시 아니면 당사자들 좀 반응 좀 어떻게 취재를 당사자들은요, 해봤어요? 예. 지금 제가 그 인터넷 그 언론 보도에도 나오기도 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토익 멘붕 우리 멘탈 붕괴란 말 있잖아요. 예, 예. 토익 시험 본 지 2년이 넘었는데 신토익 시험을 치렀더니 완전 멘붕이 됐다. 문제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IBM에게 통장을 통째로 바쳤다. IBM사가 주관하거든요. 이 토익을. 네, 예. 그리고 응시 2,000원 이상하고 난이도까지 올려버리니까 앞으로 우리들은 2배, 3배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런 반응들이 많고요. 전문가들도 다 기존에는 단순 듣기나 독해력만 요구했는데 네. 이번에는 사고력까지 요구하게 됐다. 사고력이요? 예, 사고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순한 독해가 아니라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반응이니까 예. 전문가들은 그게 이제 영어를 더 이해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이나 승진을 준비하는 분들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잖아요. 특히 청년 실업자들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직면해 가지고 거기에다 민생고까지 시달리는데 토익 비용으로도 지금 돈이 더 나가게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응시료도 응시료지만 환불 규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예, 그건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문제 제기해서 예, 지금 예, 예. 공정에 신고도 해놨고 예. 뭐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토익은 점수가 잘 나올 때까지 계속 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네네. 근데 토익 점수가 나오려면 3주 뒤에 나와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익 시험 그 다음에 토익 시험을 보려면 한 달 전에 응시를 해놔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해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미리 다음 점수가 혹시 안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신청을 해놨잖아요. 많은 응시자들이. 네네. 근데 안 나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점수가 또 보면 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9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취소하러 가면 60%를 떼는 겁니다. 수수료를. 60%요? 예, 아주 고약한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간에 따라서 예. 많게는 60%, 짧게는 40%를 떼는데요. 이게 지금 토익 응시자들에게 가장 열받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점수를 빨리 알려주거나 예. 아니면 응시 기간을 조금 더 바로 직전에도 받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점수를 보고 가잖아요. 예. 이제 응시를 미리 안 하고 점수를 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 접수 기간이 돼갖고 요금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황당하죠. 그러니까 예. 토익이 우리 영어 테스트 시장에 지금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독과점 거의 독점 상태거든요. 예. 그 행포를 살벌하게 부리고 있다. 이런 토익 갑질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럼 우리 당국에서는 뭐 입장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국민들 지금 청취자들 뭐 애플이 수리 잘 안 해주고 수리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리비 많이 부과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제대로 조사를 못하는 지를 봤는데 토익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래요? 신고한 지가 2014년도에 신고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토익이 요금을 또 올렸잖아요. 물가 인상보다 더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토익을 또 공정위에 신고하고 YBM사 앞에 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갑질할 거냐. 서민 중산층 취업 준비생들 입장도 생각해라. 오히려 인하해라. 환불 좀 바꿔라. 이런 캠페인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생 문제, 특히나 이 수험생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죠. 이 신토익 응시료. 예.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